서울에서 발생한 우리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도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 사건 진범이요.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 출소해서 재심을 청구한 윤 씨가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발생했던 강도 치사 사건입니다. 1999년 2월 6일 전북 안주 삼내의 나라슈퍼라는 곳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거든요. 그 강도들이 부부방에 들어가서 현금과 폐물을 강취했고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을 막았던 청테이프가 잘못돼서 할머니가 질식사에 이른 사건입니다. 예. 재심까지 갔다면 이제 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네.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가난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때리고 이렇게 또 자백을 강요하는 아주 강압 수사를 했었고요. 또 검찰은 이런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거르지 못하고 또 추인하는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재판 과정에서는 그 자백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그 부실한 재판을 했던 잘못이 있는 사건입니다. 일로 아일로 들어가고 했다 거야 방금 여기가 죽겠지? 너는 왜 안 앉아? 앉아 눌렀을 테니까 아니야 물린 나게 수사반장님, 요번 건 무엇이오? 강도살인. 요번 건 쪼까 볼만 하겠어. 뭐래? 엄마. 너 그 훔친 폐물들 전부 버렸다고 그랬지? 그거 어디다 버렸냐? 그 삼례천이요. 그게 삼례천 대충 어디?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 삼례천에 안 버렸은 게. 아니요. 그 우석대 쪽에다 버렸단 게 왜? 잘 건다? 병원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일로 와. 요 도라이버. 일로 와. 요 문짝 한번 따봐. 요 도라이버로 이 문짝 따봐. 이거 따면은 내가 영치금 10만 원 줄란 게. 이것이 안 되는디. 더 잘하자뇨. 앉아. 승우는 여기다가 네 이름이랑 주소 한번 써봐. 예? 이거 쓰면 너도 영치금 10만 원이다. 아유, 어디요? 얼른 써. 10만 원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읽으면은 여기서 바로 10만 원 줄게.
네가 기억나지? 네가 처음에 경찰에 잡혔을 때 네가 직접 쓴 자술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 나 진짜로 너희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너희들 맞았지? 경찰은 뒤. 삼년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들이 지적 장애인들이었어요. 또 부모까지도 지적 장애인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물려받았거든요.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윤미숙 씨! 윤미숙 씨 계세요? 윤미숙 씨!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쭤볼 게 생겼어요. 아저씨, 나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냥 좀 가세요. 아니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신다면서 어째서 형사들한테는 걔들이 진범이라고 지목하셨습니까? 내가 봤으니까요. 어서 붙여. 어서 붙어! 야, 대가리 안 쳐드냐? 만지 같은 거 어디 생겼나? 손등이요? 그러면 걔들 얼굴은요? 얼굴은 못 보신 거네요. 들어가자. 진범의 자백은 1999년 11월경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범들을 풀어줬었습니다. 예. 근데 그 진범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내가 진범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재심과 무죄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보시오. 고작 꼬맹이 약점 잡아서 속보이는 장난을 쳐요? 나요 이거. 너희들 내는 똑바로 보고 말이야. 작년 7월 2일 비 오는 새벽에 삼례 우리 슈퍼 갔어 안 갔어?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황준철 경위, 내가 여기 당신을 부른 이유는 당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고 또 하고 있는 중인지 당신 눈으로 직접 저쪽에서 확인하라고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건방 떨고 저쪽에 가서 똑바로 보세요. 나가. 너 사실대로 말이야. 진범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예. 자백을 1999년 11월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제보에 의해서 검거됐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던 자백이었고, 그 자백 때문에 10년 가까이 복역할 줄 알았는데 네. 그때 검사가 풀어줄 때는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분 좋음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다고 해요. 예.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심적 고통을 겪었고 또 악몽을 자주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나와서 자백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물론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자백을 하지 않고는 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고통스러웠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백 이후에는 굉장히 홀가분하다. 우리가 사고 한 거는 잘못 평생 뉘우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런다고 또 우리 대신 또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그냥 좀 용서 좀 구하려고 그리 한 겁니다. 네. 당시 회견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이제 피해자 유족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범인에게 내가 직접 고맙다고 이제 악수를 청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다,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소회 남기셨나요? 이번 재판 결과에. 이분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큰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또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이면서도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들한테는 또 미안한 마음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도 법정의 증언대에 서는 등 또 적극적으로 많이 도우셨거든요. 이 판결 결과가 또 많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판결 직후에 이제 심경과 관련해서 그날 기자회견처럼 법원 앞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당시 이야기 잠깐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 오는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오늘 이런 결과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 사건은 어머니를 죽인 범인에게 내가 직접 고맙다고 악수를 청해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사연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어요. 글을 못 읽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자고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엄마도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인데 그게 너무 엄마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종이에다가 뭘 써주면서 이것 들고 가서 가게를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심부름이니까 뭐가 적힌지도 모르고 가게를 갔다 왔는데 엄마가 그 약을 털어놓고 나서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거품 물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소매로 닦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엄마는 죽어 있었어요. 근데 슬픈 건 뭐냐면 그 아이, 그 억울한 옥살이 했던 그 사람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약을 사주고 나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날 품에 안고 같이 잠을 잘 때 그때 굉장히 따뜻했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한테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 또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약을 잘못 사준 바람에 엄마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때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어요. 과연 그 약자들, 그런 분들이 과연 그 자신들을 수사했던 경찰이나 검사한테 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못하죠. 못해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진술 거부 못했죠. 자백을 해버렸나요? 자백을 갖다 시키는 대로 자백하는 거죠. 조직에 똥칠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시면 이제 그만하시죠. 이것이 어찌해서 똥칠한 거요? 진정으로다가 조직을 구하는 길이지?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그게 그때 최 계장님이 그냥 쪼까 실수하신 거잖소. 부산 애들은 우들이랑 같이 잡은 걸로 치고 시방 방에 갇혀있는 불쌍한 애들부터 꺼내줍시다. 무슨 실수요? 나는 내 새끼들이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 씨발 이것을 수사라고 한 것이냐? 이것이 수사였던지. 지금 앞서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법원에서 이제 배상금의 일부 20%를 최 변호사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수사 당사자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드뭅니다. 그 수사 당사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하죠. 하지만 수사 당사자까지 함께 연대 책임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소재기 당시부터 연대 책임을 구했고 또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또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중대한 어떤 불법이 있다라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봅니다. 예, 참 뭐랄까요.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푸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런 억울함 자체가 처음부터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켜보시기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재심을 해야 될 일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법과 제도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뭔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는 사람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좀 더 세심히 그리고 인권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그런 견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해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소외랄지 어려움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네. 원래 있었던 그 소송 자체도 절차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1심에 2심에 최종적인 확정 판결까지.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수사기관에서도 흔쾌히 협조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어렵거나 힘들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죠. 먼저 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알고 있는 분들이 침묵한다는 그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반대로 또 뭐랄까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재심 결과를 받아들고 웃음 짓는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보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사람 공부하고 세상 공부한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장기간 옥살이 한다라는 것은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 속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픔을 겪어나가는 그 모습과 또 그 아픔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대, 또 침묵하지 않고 손 내미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인간과 어떤 삶에 대한 성찰도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비극이 아름다울 수 있다. 걸 좀 저는 재심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삼례읍에서 발생한 우리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도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 사건 진범이요. 아들 소희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근데 사건 났던 날 아침 승우는 건넌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뭐야?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